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배입니다.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자, 월말 마지막 경마인데 야간 경마는 토요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일요일은 이제 주간 경마 양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전히 뜨겁죠. 말들도 기수들도 많이 좀 지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월말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오늘 일요일은 파란만장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유연하게 배팅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매경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해볼 만한 경주들에서 힘을 실어서 성공 여부를 타진해보는 하루로 전략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경주별로 핵심이 될 만한 마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아직 능력 검증이 다 안 돼 있죠. 아직은 좀 불안정한 이런 마필들 간의 접전,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마필들의 첫 입상을 위한 운전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정체된 상태예요. 뭔가 좀 결정타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고 8번 원더풀 MB는 2주 만에 지금 빠르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5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사행 악벽이 나오면서 제대로 걸음을 다 보여주지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마땅한 모습은 없었습니다만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인기권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주목을 해야 될 마필로 보입니다. 4번 오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취하다가 선행하다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선행도 아니고 칩도 아니고 안쪽에서 선행을 한번 노려볼 가능성은 있는데 더 안쪽에 있는 2번이 AT점을 갖고 있어서 얘가 선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행 여부도 사실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을 중심으로 2번의 선행 가능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머지 말들과의 상관성을 따져보면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주도 역시 충마가 없는 이런 편성. 5번 덤트루퍼 같은 경우는 이제 2살짜리 마필인데 일단 순발력이 있습니다.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선두 외곽 전개하고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래를 안 맞고 사실상 선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늘어난 거리는 문제가 아닌데 경주 전개가 관건이죠. 상대마가 외곽에 있는 10번 블랙 러시아 얘도 10전 뛰고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는데 초반 타임 가속력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쪽에 있는 2번도 순발력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윗심이 워낙 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선두권에서는 5번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건 맞는데 상대마들과의 경주 전개를 순조롭게 풀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충마로 인정하든 안 하든 결국은 파트너를 누구로 잡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4번이 선입권의 도전 세력이라면 외곽에 있는 11번도 아직은 미완성이긴 하나 초반 타임과 가속력 지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전권 세력은 되죠. 여기 이제 취입점들이 있는 6번까지도 놓고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주시고 이런 경주도 배팅 가치는 크게 없어 보이니까 현장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반 보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경주들 많습니다. 자, 3경주 역시 경주 전개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마크리셀 스토어는 승군전에 1400m를 애정한테 받고 지난번에 사실상의 선행, 지난번에 냈던 기록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자, 얘하고 선행을 다퉈볼 만한 마필들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데 외곽에는 8번 선행 스텝이 최근에 초반 타임 어쨌든 꾸준하게 내주고 있고 외곽에 있는 11번 마이티 캡도 1400의 외곽이니까 밀어붙일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선두권에 강하게 붙었다가 사측에 그쳤던 마필인데 어쨌든 요 세 마리가 선행을 놓고 한판 격돌 승군을 하고 첫거리에 나서는 마필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실망을 좀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누가 선의권에서 귀를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두 마리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4번하고 1번하고 1번도 꾸준하게 지구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5세 32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정하고 걸음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순군전인데 지난번에 4개월 만에 돌아서 취걸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과거에도 1300 취입으로 이착을 한 적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고 중속이 있으니까 선두권 접전이면 얘가 선의권에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대로 저배당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외의 변수까지 타진해 볼 것이냐인데 변수 가능성은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취권에서 올라온다면 6번 정도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복병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는 1번 헤이브라더가 1200m는 아직 안 뛰어봤고 1000m에서 6번 달고 지난번에 선두권에서 지구력을 나름 보여줬습니다. 안쪽에서 선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지난번에 같이 싸웠던 마필이 하나 나왔죠. 외곽에 있는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늦었어요. 그리고 외곽으로 선행을 탈취하면서 접전을 벌였던 것이고 얘는 스타트는 좋았습니다만은 경합에 걸리면서 밀렸던 상황에서 중반에 오마신 차로 1번이 결국은 이기긴 했으나 11번 같은 경우도 초반 타임과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둘이 싸울 곳이 있는데 같은 마방이에요. 원승주 마방에서 같이 나왔고 1번은 일단 지난번보다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선행을 순조롭게 모색할 것이고 11번은 무리하게 선행을 싸우지는 않을 수밖에 없죠. 자, 오히려 선행을 싸우면 잠재력이 있을 3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능력 다 검증이 안 됐고 뒷심도 이는 안 됐으나 초반 타임을 지난번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혜선이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에 이성재 기수의 7번도 뒷심은 검증 안 됐지만 순발력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선두권이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또 다른 인기마가 9번인데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착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 17마신차의 거리차 속에서 코차, 목차를 다투면서 취입으로 이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다실바가 탔는데 착지불량 나오더니 꼴찌했어요. 중반에 또 채찍을 놓쳤던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입상을 했을 때 취입이었고 지난번에 출발이 무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뛰는 모습, 정확한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서승원이가 탔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결국 1번과 9번 두 인기마의 안정성이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리고 신마들이고 아직 걸음의 변화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주들은 항상 의외성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복병 한 마리 2번입니다. 데뷔전에서는 거의 바닥을 쳤는데 지난번에는 많이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 진로가 막혀버렸어요. 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걸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기록도 빨라지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요 강도도 대폭 올리면서 재정비를 한 만큼 분명히 얘는 달라진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병입니다. 자, 사경전을 첫 번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이번 글로벌 함성은 9번을 뛰고 3번의 입상이 있었고 최근에 2차례 입상을 했는데 각질은 취입입니다. 우승을 못하고 최근에 계속 이착인데 취입이 좀 늦는 약점은 있는데 어쨌든 끝걸음은 굉장히 좋았고 조인권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마호흡도 문제는 없어요. 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결국은 취입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취입은 취입일 뿐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상대를 보니까 3번인데 최강 스피드. 끌리는 습성 때문에 굉장히 좀 타기가 어려웠던 마필이고
시시영 기수가 타다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부진을 보이죠. 자, 결국 얘도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어떻게 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얘도 취입이죠. 취입마 두 마리가 지금 세게 팔리는 상황이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자, 선행 갈 수 있는 숨은 선행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위권에 설 수 있는 마필 중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잠재마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꺾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사경조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자, 부산의 경주는 전개가 결정을 질 것 같습니다. 자, 선행 가신 마필이 7번이 일단 보이는데 승문전입니다. 지난번에 안쪽 2번 달고 선행 가서 여유있게 13마신 차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상대 마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기록을 냈을 뿐이고 상대 마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자, 옆에 있는 8번 월드톱 티어 김혜선 기수가 탔는데 얘도 선행 가서 1200m 우승을 했었고 지난번에 선행 못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도 선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7번, 8번, 9번 이 세 마리의 선행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 지금 안쪽에 2번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얘는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취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얘가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번이 선행이냐 8번이 선행이냐 9번이 선행이냐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중속을 보니까 얘가 좀 더 빠릅니다. 8번은 인기마필인데 7번도 인기마입니다만은 7번도 9번, 8번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8번이 문제가 생기죠. 9번, 7번 틈새에서 김혜선 기수가 어떤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이기 때문에 거리 1300에서는 하나가에게 얘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나머지 마필 중에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복병 정도는 나오겠죠. 아마도 3번이 그 후보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는 선두권 접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놓고 공략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주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다소 좀 유동적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반마 파워밴드는 정우주가 이제 99승 아마 토요일 날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일요일도 100승 도전 계속할 것 같아요. 이 마필은 1200에서 지난번에 취입으로 왔고 그 전에 이선 전개후에 이책에 성공을 했고 순발력도 나왔고 또는 요즘은 또 취입도 나왔고 자유형 마필이죠. 2주 만에 지금 빠르게 출전을 하면서 승군 3차에 걸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반 강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자 문제는 얘가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얘보다 빠른 마필이 4번 조이라트가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 여기에 게이트 외곽에 있습니다만 8번도 안 먹으면 선행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마필의 선행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2번이 선입이라면 비슷한 능력과 조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3번이 또 있기 때문에 선행 대결이라면 선입도 대결 구도, 포지션 대결 구도죠. 취임만은 1번이 역시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계속된 추익거림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11번도 상대적 비인기 마필이긴 하나 잠재력에 대한 회복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 최근에 계속 기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개만 따라주면 언제든지 한 발 쓸 수 있는 변수의 가능성 가지고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는 2번이 성공하냐 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수의 발생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 선행이죠. 외곽에서 가속력, 순발력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한쪽에서 뒷심은 11번보다는 못하지만 순발력 좋은 3번이 또 이 뒷점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선행 가고 얘가 따라가면서 그대로 동반 입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배당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도전 세력들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앞뒤가 다 있는 꾸준함이 이 마필의 강점이고 2번 스토닝 플래터는 순군전인데 심하기 때문에 그건 뭐 상황 따라서 좀 많이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권에서 변수가 나오면은 4번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최근에 절정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얘도 복병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군전이긴 하나 5번도 능력은 되는데 마이야가 타다가 이번에 이동화로 교체를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에요. 이수의 능력에 따라서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배당 가능성과 연수의 가능성, 복식과 참복승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3경주 저결정으로 들어갑니다. 10번마 탐나 포스트는 3개월 시한 공백 그리고 1400m는 첫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타임도 있고 뒷심도 괜찮으니까 전개만 무리 없으면은 입상 여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따져볼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선행을 노려보시는 마필이 8번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고 다실바가 타고 있는 6번도 선행 타임이 있죠. 선행을 맘먹으면 얘도 선행을 나서볼 만한 마필이고 8번도 충분히 선행을 노려보시는 마필이라 10번이 지금 6번, 8번 이 두 마리를 상대해서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재밌는 것은 지금 6번도 인기마, 8번도 인기마, 10번의 상대마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러면은 이 세 마리가 앞에서 그대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1400m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널려 있죠. 가장 눈에 띄는 마필 중에 하나는 우선 4번이고 9개월 시험 공백이 있고 1400m 처음이지만은 작년 12월에 우승을 하고 거세를 단행을 하고 8월에 재금을 받고 나왔는데 여전히 걸음 좋고 성장 기대치를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한 점에서 휴양 공백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선에서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비교적 쉬워요. 여기서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숨어있는 변수들도 또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는 10번의 성패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 선행이죠. 외곽에서 가속력, 순발력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한쪽에서 뒷심은 11번보다는 못하지만 순발력 좋은 3번이 또 이 뒷점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선행 가고 얘가 따라가면서 그대로 동반 입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배당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도전 세력들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앞뒤가 다 있는 꾸준함이 이 마필의 강점이고 2번 스토닝 플래터는 순군전인데 심하기 때문에 그건 뭐 상황 따라서 좀 많이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권에서 변수가 나오면은 4번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최근에 절정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얘도 복병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군전이긴 하나 5번도 능력은 되는데 마이야가 타다가 이번에 이동화로 교체를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분이 좀 관건이에요. 기수의 능력에 따라서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배당 가능성과 연수의 가능성, 복식과 삼복승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천 사경주도 저개장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3번, 5번 요 두 마리가 지금 이제 다실바하고 뭘로하고 타세요. 자, 용병끼리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두마필의 능력과 전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번 경주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800에서 연거푸 1, 3착을 하면서 나름 이번 능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은 있는데 빠른 선행만 아니고, 다만 이번 경주에 지금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얘가 아예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자, 5번도 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앞뒤가 꾸준하고 선행마 없는 사인이면 얘도 또 욕심을 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쨌든 두 마리가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라 둘이 그대로 동반 입상까지 몰고 가냐 마냐, 요것이 결국 이제 이번 경주 핵심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도상 그리고 마필의 특성상 두 마필이 동반 입상으로 결정력을 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후보군이 여러 두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격장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11번 번호 1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선행만 없죠. 이 마필이 지난번에 5개월 휴양 후 돌아와서 4척에 그치긴 했으나 진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걸 감안하셔야 되고, 과거에 얘가 어떤 마필이었냐면은 1800m 선행 가서 우승, 1400 선행 가서 우승도 했던 마필입니다. 능력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회복 가능성 보여줬고, 누가 뭐래도 이번 경주는 얘를 중심에 놓고서 인기마 공략, 인기권의 배당마까지 복삼복 승시까지 활용해보는 의욕적인 도전을 한번 나서볼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는 후보군들은 좀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이 아무래도 선두권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언행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1번, 경우에 따라서는 8번도 나올 수 있겠지만 8번 뒷심부족 11번은 그건 알 수 없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선두권 두 마필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또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으네요. 1700인데 앞선에서 그대로 뭐 끝날 수도 있죠. 자, 도전 세력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1700은 처음이지만 각질상 게이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는 점에서 복병의 가능성이 있고, 4번이나 5번 김옥성 교수인데, 김옥성 교수 장난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은 열심히 탄다고 타는 거지만은 마필 각질을 무시하고 전체 흐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가 다른 마필들에게 영향을 주고 판을 깨버리는 이상한 결과들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4번은 선칩이 결정력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꾸역꾸역 뛰니까 우회성은 있을 것 같고, 힘을 실기는 좀 어려워도 가능성은 남겨두셔도 되겠죠. 수익권에서 올라온다면 3번 정도가 한 연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래저래 다 인기권 마필들이에요. 자, 선택입니다. 저배당으로 그냥 끝낼지 나머지 가볍게 타진할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만 시방란이가 이제 승군전입니다. 안쪽 게이트 뒷점도 있고 선이 평마필이니까 일단 조건도 나쁘지 않고 거리도 1200이니까 부담도 없는 상태. 9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서 최근에 이제 각지를 선입으로 좀 변경을 한 모습이에요. 쉽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신경 기수가 또 요즘 잘 타주고 있으니까 전개만 잘 풀어내면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마필의 전력이나 전개가 확고하게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보다는
요 틈새를 노려볼 마필들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리가 1200이니까 선행마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죠. 3번하고 7번이 후보인데 3번은 능력은 다 나왔어도 최근에 선행 타임은 꾸준하고 7번은 기복은 있지만 역시 선행 타임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누가 선행 가느냐? 이거는 선택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누가 나간다라고. 자, 취권 마필이 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권의 반사이익을 볼 만한 마필을 하나 찾아봤는데 4번이 있죠. 당레스타. 박제가 금요일에 이제 기승정지였었고 이 마필은 지난번에 1400, 1800에서는 부진했습니다. 얘가 입상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2월 달이에요. 1400에서 입상을 했는데 5번의 입상 중에서 그 전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입 전개가 좋았을 때 그때만 입상이 가능했단 마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도 선입 전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는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팔경주도 외곽에 있는 이제 인기권 마필들 간의 3파전 구도를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은데 7번은 선행, 10번도 선행, 10번이 더 빠릅니다. 7번보다 10번이 빠릅니다. 그럼 7번은 선행 못하면 땡이냐? 그렇진 않아요.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CC용 기수가 타고 있으니까 자, 6번은 사실상 자유형 마필이죠. 선행은 안 되고 선입권 7번보다 안쪽이니까 전개를 7번보다 효율적으로 끌어내면 가능성이 있어서 6번, 7번은 전개성. 취입권의 도전 세력은 두 마리가 나옵니다. 1번 자유형 마필이 있고 김여정 교수의 5번도 취입 잠재력이 있으니까 오늘 현장 판단해 보시죠. 충마 선정을 누구로 갈 것이냐인데 과감하게 한번 전개를 믿고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내서 선택해 보시죠. 자, 부산 육경주 오늘 8월의 마지막 부산 육경주는 2등급 1400m로 준비가 됐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원래 선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휴양도 있었고 취입으로 일단 각질 변경이 됐어요. 3세 마필이고 9번 팀에서 4번의 입상을 기록했던 포인 마필인데 일단 각질이 유연성이 생겼다는 것은 타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이죠. 얘를 일단 기본적인 능력은 인정을 하고 얘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서성훈 기수가 타고 있는 3번이 선행 갈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외곽에 최시대가 타고 있는 11번도 그 정도 선행 타임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과 11번의 선행 결과가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1번이 있습니다. 3개월 공백이 있고 지난 1월에 1600에서 능력 메달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끝났나 싶었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이 또 인상적이에요. 과거에 1400m 우승을 2차례나 선행을 또 하기도 했었던 능력이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1번이 선두권의 강력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놓을까요? 얘가 선두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6번이 이러면은 선의권에서 유리한 조건이니까 좀 더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원로가 타고 있는 7번이 상대마가 되겠죠. 취입만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9번. 1번의 영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시면은 압축 배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네요. 이렇게 놓을까요? 서울 구경주 8월의 마지막 신문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전성군의 1800m 경주입니다. 일단 인기마들이 몇 두가 있기는 하나 인기마들의 전력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서 최근에 발주학교
대상 경주 더비하고 농림부 장관에 나갔다 이후로 발주 문제가 생기고 이제 취입형으로 바뀐 것 같은데 또 알 수는 없죠. 다시 또 옛날처럼 초마타임이 나올지는. 어쨌든 선행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 역시 상대마가 있어요. 5번도 있고 1번도 있고 6번 명성축제는 성적이 좀 기복이 극단적으로 좀 심하죠. 선입권에서 술 때도 있고 또 취입으로 올라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전력의 안정감이 다 떨어져요. 11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취입. 그런데 내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경주력 가지고는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CCN이가 잘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울 구경주는 후반 마무리 숨은 그림 찾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해볼 만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마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부 한번 멋지게 해보시죠. 서울시경주 5번 80포스를 인정을 하고 출발하면은 쉽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마이야가 58 달고 선행 갈 수 있느냐. 8번이 있죠. 장출 기수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5번, 8번의 선두권 접전 가능성이 열려 있고 1번 봉화스테이가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입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늦발을 냈기 때문에 취입으로 올라왔던 상황이니까 발주가 관건인데 2번이 또 걸려요. 2번도 직전에는 취입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봉화스테이를 머리차로 이겼습니다. 1번을. 이번에는 얘도 발주가 정상화되면 선입이 될 수가 있어서 1번, 2번도 대결. 선행 대결, 선입 대결. 이 틈새에서 이제 문세영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만은 하나밖에 없죠. 11번. 이 안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경주 5번 80포스를 인정을 하고 출발하면은 쉽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마이야가 58 달고 선행 갈 수 있느냐. 8번이 있죠. 장출 기수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5번, 8번의 선두권 접전 가능성이 열려 있고 1번 봉화스테이가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입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늦발을 냈기 때문에 취입으로 올라왔던 상황이니까 발주가 관건인데 2번이 또 걸려요. 2번도 직전에는 취입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봉화스테이를 머리차로 이겼습니다. 1번을. 이번에는 얘도 발주가 정상화되면 선입이 될 수가 있어서 1번, 2번도 대결. 선행 대결, 선입 대결. 이 틈새에서 이제 문세영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만은 하나밖에 없죠. 11번. 이 안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경주 11경주는 1등급 1500m로 준비가 됐습니다. 인기가 어느 한 마필에게 집중되지 않는데 이번 경주는 경주 전개가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죠. 인기마 6번, 영광의 월드 58.5km, 부중 중가. 어쨌든 최근에 선행 타임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과거 같으면 9번도 충분한 경쟁 상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곽에서 나이가 벌써 7살. 자, 승부는 심이다마는 8번 거센반격이 최근의 추세상 또 역시 선행력이 못지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선행 도전에 나서면은 이게 선두권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두권 경합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항상 방향을 좀 틀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1번이 뒷점을 가지고 선입 도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면은 심력 가지고 있는 4번은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등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최근에 취입력은 살아있는 마필이고
2번이나 3번이나 그의 나머지 마필들 7번까지 전부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승패는 결국 여기서 날 것이고 선행 여부가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만은 1번. 예를 놓고 선두권 선택, 취권까지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5번은 이건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해요. 점핑 출전인데 아직은 가림이 그래도 살아있고 각질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얘가 고수가 될 가능성도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경주도 쉬워 보이지만 의외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날씨가 워낙 기복이 있다 보니까 현장 흐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한 달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10월 추석 전까지 야간 경마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절적 변동 요인도 있습니다. 좀 파란만장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경주 11경주는 1등급 1500m로 준비가 됐습니다. 인기가 어느 한 마필에게 집중되지 않는데 이번 경주는 경주 전개가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단양마들이 몇 두가 있죠. 인기마 6번, 영광의 월드 58.5km, 부중 중가. 어쨌든 최근에 선행 타임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과거 같으면 9번도 충분한 경쟁 상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곽에서 나이가 벌써 7살. 자, 승부는 심이다마는 8번 거센반격이 최근에 추세상 또 역시 선행력이 못지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선행 도전에 나서면은 이게 선두권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두권 경합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항상 방향을 좀 틀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1번이 개띠점을 가지고 선입 도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면은 심력 가지고 있는 4번은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등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취임력은 살아있는 마필이고 2번이나 3번이나 그의 나머지 마필들 7번까지 전부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승패는 결국 여기서 날 것이고 선행 여부가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만은 1번. 예를 놓고 선두권 선택, 취권까지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5번은 이건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해요. 점핑 출전인데 아직은 가림이 그래도 살아있고 각질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얘가 고수가 될 가능성도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경주도 쉬워 보이지만 의외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날씨가 워낙 기복이 있다 보니까 현장 흐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한 달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10월 추석 전까지 야간 경마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절적 변동 요인도 있습니다. 좀 파란만장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